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 기사 2025년도 이제 1회차 시험이 이제 얼추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실기 시험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작년에 어떤 트렌드로 시험이 나왔고 올해 이제 어떻게 치열제가 뭐 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공부하시는데 이렇게 공부하면 좋겠다라는 가이드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준비하신 모든 분들이 꼭 합격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2025년도 1회 실기 시험은 뭐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제 4월 12일 날 시험 봅니다. 그래서 왜냐면 실기 시험도 이제 기간이 이제 꽤 긴데 항상 맨 첫 번째 토요일 날 시험을 보기 때문에 4월 12일 날 시험 본다는 거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기사 같은 경우는 9시 반부터 보고 산업기사는 14시부터 봅니다. 그래서 CBT 시험하고 비슷하게 대신 이제 실기는 조금 시험장이 좀 많아요. 그래서 13개 시험장에서 접수하셔서 시험을 보시면 됩니다. 자, 작년하고 이제 재작년의 결과를 한번 쭉 보면요. 뭐 합격률이 뭐 매번 이렇게 뭐 스테이블하게 똑같이 가지는 않는데 어쨌든 24년도부터 이제 CBT로 완벽하게 변환이 좀 됐고요. 그 전에는 이제 PBT로 뭐 이제 같이 보면서 이런 시험이었는데 그래서 2023년까지는 이제 그 시험의 응시자 수는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한데 한 2,000명, 한 2,500명 선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1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총 여기 이제 2023년 같은 경우는 합격률이 평균 48%였습니다. 1회, 2회, 3회 다 해서. 이제 뭐 2회 같은 경우는 60%까지 뭐 좀 굉장히 높은 합격률을 좀 보였었죠. 근데 작년은 뭐 응시 인원은 비슷합니다. 한 1,800에서 2,000명 정도. 그러니까 실기 시험 기준으로 해서 한 2,000명 정도. 그러니까 그 전체 합격생이니까요. 그래서 700, 700, 600, 700, 500, 300에서 작년에 같은 경우 2024년은 왜냐면 1회가 조금 어려웠기 때문에 1회, 2회가 23년도보다 조금 어렵다 보니까 뒤에 누적된 인원들이 조금 많아서 23년하고 조금 다른 경향이 좀 있죠. 근데 어쨌든 작년 같은 경우는 평균 약 한 30% 정도. 그래서 1회 때가 약 한 20%, 2회 때가 한 40%, 3회 때가 한 40% 해서 평균 한 30에서 35% 정도. 그다음에 23년도 같은 경우는 50%, 60%, 40% 정도 해서 평균 한 45%에서 50% 정도 합격률이었는데요. 지금 뭐 KCA도 그렇고 또 공단도 그렇고 대부분 합격 수준을 지금 요 정도에서 맞추고 있기 때문에 아마 2025년도도 아마 요 정도 수준에서 합격자 수가 나오지 않을까 이제 예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다 이제 비슷하게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제 약간 특이한 점은 뭐 이런 걸 뭐 노린다기보다는 항상 2회 때가 조금 어렵다, 아니 쉽다. 그리고 1회 때가 조금 어렵다. 왜냐하면 이제 그 공단이나 이제 KCA에서도 올해 수험생의 수준이 어느 정도일지를 한번 보고, 그죠? 그래서 1회 때 약간 좀 어렵다기보다는 이제 그 난이도를 이제 어쨌든 합격자 수를 조금 이제 그 뭐 부분 점수를 좀 덜 준다든가 해서 약간 좀 높게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회 때 이제 꼭 그렇지는 않은데 통상적으로 해서 1회 때가 조금 어렵다. 그리고 2회 때가 약간 쉽다. 그래서 우리가 뭐 1회 때 너무 떨어졌다고 해서 좀 낙담하지 마시고요. 좀 이런 그 1, 2, 3회 중에 어쨌든 약간 그래도 좀 유리한 데가 좀 있으니까 꾸준하게 좀 공부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어쨌든 올해도 약 한 30에서 35%선 정도 될 거다. 그리고 응시 인원도 얼추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냥 참조 삼아 한번 보시고요. 자, 그래서 2024년도에 대한 이제 기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사 시험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기출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총 그 기출 문제를 어떻게 했냐면 통신 용어, 그다음에
통신 기술, 그다음에 정보통신, 그다음에 현장 관리, 현장 관리도 하나, 두 개로 나눴고요. 그다음에 계산 문제 이렇게 한 여섯, 그다음에 신기술 문제까지 그래서 한 7개 카테고리 정도로 자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란 얘기는 뭐예요? 그냥 그 단답식입니다. 그래서 문제와 답을 그냥 단답식으로 쓰는 거. 그래서 배점이 좀 낮죠. 아무래도 단답이니까. 그래서 문제를 그러니까 3점에서 5점 정도 되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그 문제가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운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서술하시오, 쓰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단답이면 그러니까 3점에서 5점이다 그러면 답이 좀 약간 짧아도 됩니다. 뭐 아니면 예를 들면 설계 3단계 그러면은 3점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뭐 계획 설계, 기본 설계, 실시 설계 이렇게 간단하게만 써주면 되는데 만약에 점수가 6점, 뭐 똑같이 6점 이상 올라간다. 근데 설계 3단계를 6점으로 냈다 그러면 그거를 약간 좀 풀어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 설계, 기본 설계, 실시 설계가 아니고 무엇을 하는 계획 설계, 무엇을 하는 기본 설계, 무엇을 하는 실시 설계 이렇게 해서 6점짜리 답안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라도 점수 배점에 따라서 약간 쓰는 방법을 조금씩 달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채점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보고 채점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작년에 나왔던 거 보면 개통시험, DNS, 그다음에 설계와 감리의 정의, 그다음에 설계 3단계, MIB, 뭐 굉장히 중요하죠. 그다음에 CMIP, 방화벽에 대한 존, 그다음에 감리의 정의. 뭐 설계와 정의와 감리의 정의 같은 개념이긴 한데 여기서 이제 설계의 정의, 감리의 정의 굉장히 중요하죠. 그다음에 CRC 생성 다항식이 좀 특이하게 시험 문제에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암기하는 문제들이 암기하는 공식 같은 경우죠. 공식 같은 개념이죠. 자, 그다음에 통신 기술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점에서 8점까지 시험이 나왔습니다. 4점에서 8점. 그래서 똑같이 서술식이라도 4점, 그러니까 4점에서 5점짜리는 약간 딱딱딱 쓰셔도 좋지만 6점이 넘어가는 것들은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뭐는 뭐뭐에서 뭐뭐다 이런 식으로 꼭 서술 형식으로 좀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서브네팅 문제, 뭐 우리가 늘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신뢰성 확보 문제, 요건 이제 노란색으로 했다는 얘기는 2번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회차가 아니고 24년에 신뢰성 확보 문제로 2문제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보통신망의 신뢰성 확보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는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주파수와 파장에 대한 공식 이런 문제 하나 나왔고 물론 이것도 계산 문제이기는 한데 그죠?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경우죠. 또 단파 우리가 단파는 3메가에서 30메가를 단파라고 하잖아요. 단파에 해당하는 파장을 계산하시고 뭐 이런 문제였습니다. 물론 단파는 아니기는 했는데 그런 문제들. 그다음에 품질 척도. 우리 품질 척도가 뭐예요? 우리가 품질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 뭐 BER, FER, CER 뭐 이런 것들, 이런 이제 개념을 묻는 문제. 그다음에 IP에서 C 클래스 주소 묻는 문제. 그다음에 광에서 비굴절 열차 공식 문제. 그다음에 ICMP에서 명령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다음에 오류 검사하는 종류, 오류 검사, 뭐 페리티 체크, CRC 체크 뭐 이런 것들 있죠. 자,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정보통신에서 이제 여기는 6점에서 8점입니다. 그래서 점점 배점이 올라가죠. 그래서 NMS에 대한 개념을 묻는 문제, 그 다음에 SNMP, 그 다음에 SNMP에 대한 전체 이게 프로토콜의 동작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NMS에서 쓰는 명령어. 그러니까 요 같은 NMS, SNMP, NS 명령어라는 거는 거의 같은 개념이죠. 이런 것들. 그다음 802점 무선 랜 중에 G하고 A가 문제가 나왔죠. 802.11 G하고 A가 문제가 나왔고, 그다음에 리피터와 라우터의 이제 특징 구분할 수 있는 문제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토큰 패싱 우리가 이제 뭐 토큰 패싱도 있고 링도 있고 여러 구조가 있는데 이 토큰 패싱에 대한 장점을 묻는 문제가 나왔죠. 그다음에 CSMA, CA를 묻는 문제가 한번 나왔었죠.
자, 이런 문제들. 그래서 아마 필기부터 좀 공부를 하신 분들 아니면 기존에 좀 실기를 좀 공부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좀 익숙한 문제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 근데 요 키워드만 보고 요 키워드에 대한 내가 내용을 그 즉시 이렇게 쓰실 수 있어야 되는, 자, 그런 수준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장 관리 문제. 그래서 현장 관리와 계산 문제들은 대부분 6점 이상, 최대 거의 8점, 뭐 9점까지 나오는 문제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배점이 높은 겁니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현장 관리, 계산 문제가 높은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이제 이 자격, 정보통신 기술 이 기사의 이 자격 자체가 어쨌든 우리가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쓸 수 있는 자격이다 보니까 실제 엔지니어링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배점이 높은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죠. 자, 그래서 뭐 설계 내역서, 우리가 이제 설계 내역서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이제 설계 내역서에 뭐예요? 가로축은 공종이 되잖아요. 공종을 오른쪽은 뭐가 돼요? 뭐 재료비, 노후비, 경비를 기준으로 해서 얼마다 이런 걸 나타내는 게 우리가 설계 내역서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월 단위, 주간 단위 공정표는 며칠 동안 며칠 이내에 이거를 제출해야 되느냐, 뭐 이런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접지 케이블, 통신은 접지가 10옴이죠. 10옴의 케이블 굵기 얼마인가요? 그런 것들, 그런 게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두리뭉실하게 알고 계셔야면 안 되고, 접지 케이블 굵기, 접지 케이블은 접지는 얼마지?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기에서 단순히 뭐 이렇게 공부만 문제와 답 이렇게 공부하셨던 분들은 조금 이게 딱 떠오르지 않을 수 있는데, 그래도 또 필기부터 차근히 준비하신 분들은 어렵지 않게 이제 이런 것들은 찾을 수가 있죠. 그다음에 감리 등급별 금액, 감리는 특급, 고급, 중급 뭐 이렇게 있는데 등급에 대한 금액 기준이 있죠. 그죠? 100억부터 70억, 70억에서 30억 이런 식으로. 자, 그다음에 이 폰, 광 가입자망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PON의 구성, OLT, 스플리터, ONU, ONT. 자, 이런 구성을 그리고 각각을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되는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광 케이블 손실을 측정하는 방법. 이게 뭔가요? 뭐 OTDR로 측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광 송신기, 수신기, 그래서 광 삽입법으로 측정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초고속, 여기는 인증이라고 쓰기는 했는데 이제 좀 길어서 줄였습니다. 그래서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인증인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정보통신실에 대한 기준을 물어봤습니다.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인증은 굉장히 많죠. 근데 그 중에 이 통신실에 대한 어떤 기준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두세 개를 써라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인증을 다 암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중에 좀 중요한 것들, 그리고 이런 게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이구나. 그래서 주로 하는 게 뭐예요? 통신실, 그다음에 군의 간선에 대한 회선 수, 그다음에 그 종단 포트 수,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다음 뭐 방송 공동 수신 설비 같은 경우는 광 케이블도 쓸 수 있다. 이런 몇 가지 키워드 정확한 것들만 좀 알고 계시면 충분히 작성하실 수 있는 이런 답들이 있었죠. 자, 그다음에 현장 관리 중에 여기 이제 특이하게 이제 측정이죠. 측정. 네, 측정. 그래서 프로토콜 분석기가 시험에 나왔고요. 오실로스코프. 그다음에 감리가 끝나면 제출하는 감리 결과 보고서. 그다음에 그 접지 측정의 종류. 이런 게 시험에 나왔죠. 그래서 만약에 작년에 안 나온 걸 또 낸다 그러면 프로토콜 분석기, 오실로스코프, 또 안 나온 게 뭐예요? 스펙트럼 분석기가 있죠. 네, 스펙트럼 분석기. 요런 게 이제 그다음에 네트워크 아날라이저. 자, 아날라이저. 요 두 개, 요 네트워크 아날라이저, 스펙트럼 분석기, 오실로스코프, 프로토콜 분석기. 요 네 가지가 항상 시험에 나오는 카테고리인데, 작년에 두 개가 나왔으니까 만약에 안 나온 걸 찾는다면 이 두 개, 스펙트럼 분석기나 네트워크 아날라이저가 되겠죠.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어쨌든 오실로스코프가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물론 우리가
가장 쉽기도 하지만 가장 간단한 문제이고, 근데 안 써보신 분들은 또 굉장히 어려운 분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가지는 꼭 아셔야 되는 거죠. 예, 감리 결과 보고서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요거 시험에 나오고. 접지 측정 종류 이제 노란색에 3개 썼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3번 나온 겁니다. 3번. 접지 측정의 전류. 그죠? 3점 전이강화법, 뭐 있죠? 61.8%법, 2극 측정법, 또 뭐 있죠? 클램폼 미터법 이런 것들. 이거를 네 가지를 이제 돌려가면서 내는 겁니다. 돌려가면서. 자, 그다음에 계산 문제. 계산 문제는 항상 7점에서 8점이었습니다. 7점에서 8점. 그래서 전체 우리가 이제 문제가 한 17개 정도 되거든요. 문제 수가 17개 중에 그 중에 좀 이런 7점에서 8점의 아주 높은 문제 계산 문제는 한 개가 꼭 출제됩니다. 한 개. 근데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이제 약간 난이도가 낮은 거 뭐 한 개 정도 추가할 수 있는데 요건 없을 수도 있지만 계산 문제는 꼭 7점에서 8점짜리가 한 문제가 꼭 나왔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나왔던 게 이 바레이법을 이용한 동케이블 고장청 측정. 그죠? 요런 거.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2024년에 나왔으니까 이 문제는 아무래도 뭐 똑같이 나올 가능성은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공식이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아, 이런 게 나왔구나. 그다음에 두 번째 나왔던 게 요거죠. 블록 에러율 나오는 거. 2회차 때 나왔던 게 블록 에러율 계산하는 거. 요 문제가 나왔죠. 최대 블록 에러율입니다. 최대 블록 에러율 계산하는 문제. 그다음에 3회차 때 나왔던 게 요 두 개가 나왔죠. 해밍거리하고 BER 계산 문제에서 두 개를 합쳐가지고 요 두 개를 합쳐서 약 한 12, 13점 정도 됐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두 문제가. 그래서 하나가 뭐 9점인가 그랬고 하나가 5점인가 6점인가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배점으로 줬어요. 마지막 차수에. 그리고 순공사원가를 계산하는 거. 이건 뭐 아주 여기 뭐 물론 순공사원가 계산하는 문제였기는 했는데 우리가 이제 공사비 내역서라고 하죠. 공사비 내역서 뭐예요? 순공사원가 플러스 순공사원가에다가 이게 뭐예요? 순공사원가는 뭐예요? 다시 한번 재료비, 노후비, 경비가 순공사원가잖아요. 그죠? 거기에 뭐예요? 일반관리비. 그다음에 이윤. 자, 이렇게 하면 뭐예요? 순공사원가에다가 일반관리비, 이윤 이렇게 다 더하면 여기 이제 총원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총원가. 그래서 총원가에다가 뭐예요? 곱하기 0.1 하면 0.1이 뭐예요? VAT. 부가세잖아요. 그죠? 그럼 총원가에다가 부가세까지 다 더하면 이제 총원가에 부가세까지 다 더하면 총 공사비가 되는 거죠. 뭐 이런 개념들. 그리고 재료비, 노후비, 경비는 뭐뭐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일반 관리비는 재료비, 노후비, 경비의 요율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윤은 뭐예요? 최대 15%까지밖에 줄 수 없다. 근데 대신 이윤에서는 뭐가 빠진다? 재료비가 빠진다. 자,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아셔야만 이 계산에서 내가 빠지지 않고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주고요. 나중에 총 공사비를 계산하시오. 뭐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는 게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한번 나왔다는 거를 쭉 우리가 좀 판단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작년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구나. 그래서 쭉 들어보시고 내가 좀 익숙하네, 익숙하지 않으네, 내가 전혀 모르겠는데 이런 문제들이 있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17문제씩 곱하기 3이니까요. 얼마예요? 1년에 3, 7이 21이니까 51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51문제. 그중에 중복된 거 한 4문제 정도는 여기서 얘기했지만 거의 동일한 문제가 중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광접지 측정은 4가지를 쓰시오, 3가지를 쓰시오, 2가지를 쓰시오. 똑같은 문제잖아요. 그죠? 네, 이런 것들 빼면은 약간 50개. 그 다음에 여기에 신기술 문제. 신기술 문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 과목 그 한 회차별로 한 2문제 정도씩 나오니까 한 6문제 정도가 신기술이 나옵니다. 그러면 한 10문제 정도는 뭐라 해야 되나? 뭐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신기술 같은 경우는요.
어떤 게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신기술 6문제는 몇 프로냐면 총 한 2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거는 60점만 획득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술에 우리가 집착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신기술에 집착을 하시면 안 되고 그런 것들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물론 저도 제가 뭐 이 시험을 본다고 100점을 맞을 수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혀 아예 그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쓸 수 없는 문제들을 무조건 출제를 하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신기술보다는 여기에 동일한 문제와 이런 거 유사한 문제 빼고 하면 몇 문제 정도 나오냐면 약 40문제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작년 나온 거 40개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다. 자, 그래서 이런 트렌드를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좀 참조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작년에 나온 것 중에 이제 신기술 이제 총 그 7개 정도. 그래서 뭐 10%에서 한 20%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 저기 10개 중에 아니 10% 정도 되겠네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그러니까 전체 17개 중에 한 두 개 정도 되니까 약 한 10에서 한 15% 정도 되죠. 그래서 작년에 나온 것 중에 캐리어 이더넷의 4대 특징 이 4개를 물어봤습니다. 그다음에 L2 스위치의 기능 5가지 중에 3개를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설계 단계 감리 업무 약간 좀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기존의 공사 단계, 시공 단계 감리 업무만 주로 물어봤는데 설계 단계 감리 업무를 약간 어렵게 굉장히 좀 난해한 문제를 하나 냈었고요. 그다음에 방화벽 문제 중에 리눅스에서 사용하는 이 방화벽이 있습니다. 방화벽 어떤 뭐라 해야 되나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리눅스 프로그램에서 쓰는 그거에 대한 존 문제가 있거든요. 그 아주 좀 약간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하나 냈었고요. 그다음에 OTDR에서 이 데드존 문제를 냈습니다. 이것도 기출에서는 많이 다루지 않았었는데 좀 난해한 문제가 하나 나왔었고, 그다음에 용어 중에 이제 포설 장력, 그다음에 용어 중에 X.21과 HSSI라고 하는 이 인터페이스 문제를 좀 출제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는 어쨌든 이 L2 스위치 기능 요거 5가지, 포워딩, 필터링 뭐 이런 5가지 기능은 시험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 문제는 작년에 서술형 신규 문제였지만 이제부터는 기출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문제들은 어쨌든 또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그러니까 좀 작년 우리가 문제풀이 뭐 보시고 뭐 동영상도 많이 있잖아요. 또 교재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걸 꼭 보시고 이런 문제들은 그래도 특히 좀 잘 꼼꼼하게 좀 정리를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그 문제들이 약 한 40 중요한 문제들 일단 요거는 기본적으로 한다고 치고 그 기본 문제들 40문제를 40문제에 대해서 제가 여기 종이 그 인쇄물을 아마 동영상 밑에 붙어 있을 거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40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여기 문제가 있고 여기 답을 쓰는 난을 제가 만들어 드렸으니까요. 현재 나의 수준을 파악을 해 보셔야 됩니다. 나의 수준을. 내 수준을 1번부터 40번까지 쭉 해서 문제만 현재 보시고 내가 여기서 답을 한 줄 정도로 자, 뭐뭐는 뭐뭐다 이런 식으로 총 한 20자 이내로 이거를 서술할 수 있는 수준이 40개 중에 과연 내가 몇 개인지를 꼭 파악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만약에 내가 50% 이상 작성할 수 있다. 40개 중에 20개 이상 내가 작성이 되더라. 물론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틀리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틀린 건 내가 좀 공부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아예 손을 못 댄다. 내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겠다. 그죠? 뭐 작성하시는 게 50% 이상이다. 이 50%를 기준으로 해서요. 50% 이상인 분들은 어쨌든 요거는 요점 정리하고 요점 정리하고 기출 문제 위주로 좀 꼼꼼하게 좀 정리를 하시면 좋겠고요. 이상인 분들은 근데 50% 이하
뭐 20% 30%밖에 안 된다. 내가 쓸 수 있는 게 별 없다. 그러면 이론부터 조금 더 한 번 더 이론 플러스 문제를 좀 꼼꼼히 한 번 더 보시기를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40일 정도가 남았으니까요. 40일이 남았으니까 어쨌든 이론을 좀 충분히 보실 시간이 제가 보기엔 충분합니다. 왜냐면 이론을 좀 보시고, 왜냐면 이론을 알고 문제를 풀면 훨씬 더 쉽습니다. 훨씬 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이 서술형 문제는 뭐 이렇게 우리 필답처럼 몇백 이런 천 문제 단위로 보시는 게 아니고 몇백 문제 안에서 이렇게 보시는 거니까 이론을 좀 최대한 공부하시고 나중에 이론과 문제를 같이 공부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꼭 인쇄하셔서 현재 내 수준이 어느 정도이냐. 아까 여기에는 이제 신규 문제는 빠졌습니다. 여기에는 작년에 신규였기 때문에. 그래서 기출 문제 중에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꼭 파악해 보시고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할지를 좀 판단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꼭 한번 해보세요. 제가 올려드린 이 자료를. 자, 그래서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한번 정리를 다시 하면, 자, 기출문제 50개 항목에 대해서 서술형으로 쓸 수 있어야 된다. 제가 이제 40개만 했는데, 이 50개라는 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중복된 문제하고 뭐예요? 기출문제, 신규 문제까지 다 포함을 한 거니까, 제가 여기 밑에 강의에 올려드린 40개 가지고, 자, 40개 기출 문제를 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를 쓸 수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를 쓸 수 있느냐, 50%를 내가 전혀 못 쓰겠다. 근데 50%가 아니다. 완전히 내가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다. 그러면 목표를 이번에 두지 마시고 좀 이론 공부를 조금 더, 꼭 실기라고 해서요, 실기책을 가지고 하실 이유도 없어요. 왜냐면 필기에 내가 공부했던 이론을 가지고 한 번 더 공부하시면 됩니다. 근데 실기에서 내가 다뤘던 것들이 거의 다 한 7, 80%는 실기에서도 다루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필기를 좀 너무 이렇게 안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운 것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50%를 기준으로 해서 공부를 한 방법을 좀 바꾸셔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가 넘으시면 여기에 이제 기출 문제, 기출을 가지고 좀 계속 공부하시면서 좀 보완을 하시면 좋겠고, 50분점이 안 된다 그러면 여기는 먼저 이론을 좀 공부하시고 플러스 기출을 같이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린다는 거. 자, 이거 좀 잘 참조해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실기는요. 어쨌든 2차 시험은 손으로 쓰는 겁니다. 이게 내가 눈으로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손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1차 시험, 이 필답형 100문제 1차 시험은 내가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면서 이렇게 찍은 어떤 선택을 하는 이런 시험이었다면, 자, 2차 시험은 몸과 손으로 내가 써보고 정리하고 그래서 몸과 손으로 공부하는 게 2차 시험입니다. 그래서 항상 써보고 정리하고 이런 게 꼭 필요합니다. 써보고 정리하고 내가 머릿속에 눈으로요. 내가 이건 알고 있는 내용이네 해도 실제 막상 써보려고 하면 써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꼭 써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자 정도 되는 이내로 20자. 20자를 넘어갈 필요까지는 없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다시 여기 말씀드리지만 뭐뭐가 뭐뭐라서 뭐뭐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가 이래서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꼭 이런 식으로 해서 서술형으로 이렇게 꼭 정리하는 그런 연습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이 시험은 기출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시험은. 그래서 기출 문제가 권장드리는 우리가 개수는 한 200개 정도 됩니다. 200개. 그래서 우리가 이제 6년 정도를 1년에 50개 정도, 50문제 정도씩 나오니까요. 그러면 한 300문제 정도 되거든요. 한 6년 정도 하면. 근데 이거를 이 중에 플러스 이제 중복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중복 한 50% 정도는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추려보면 이제 한 200문제 정도 되는 거죠. 50% 아니도 한 3, 40%는 이제 중복이 되니까요.
그래서 200개 정도, 그래서 6년치 200개 정도를 정리하면 어느 정도 제가 보기에는 합격선에 뭐 충분히 들어가는데 꼭 200개가 아니더라도 내가 아는 것에 집중을 하자는 거죠. 50개를 정리해도 좋아요. 50개를 정리해도 좋고 뭐 20개를 정리해도 좋고 100개를 정리해도 좋은데 그래도 내가 아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키워드를 정리를 해서 최대 우리 목표는 저희는 목표는 어쨌든 200개입니다. 200개 정도까지 정리하시면 전혀 합격하는 게 무리 없으실 정도로 그 공부가 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렵다 그러면 50개라도 근데 대신 알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근데 이 50개에서 틀린다 그러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200개를 슬렁슬렁해서 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50개에 집중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6년, 7년, 8년 이렇게 넘기지 마시고요. 최대 갈 수 있는 데는 6년 정도까지. 6년. 물론 더 많이 하시면 더 좋죠. 근데 그만큼의 시간과 이런 투자 대비 효과가 많이 없기 때문에 가장 핵심인 요 정도를 좀 참조해 보시라는 거 이런 거를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지금 현재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파악을 해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실기 시험은 이 몸과 손으로 내 직접 체험해 가면서 쓰는 거다. 써가면서 하는 거다. 만약에 쓰기 어렵다 그러면 타이핑이라도 하세요. 왜냐면 타이핑으로 하면 내가 어쨌든 손가락을 쓰는 거기 때문에 타이핑을 하면 그래도 내 머릿속에 있는 걸 글로 쓰는 거거든요. 타이핑이라도 하셔가지고 그래서 뭐뭐가 뭐뭐라서 뭐뭐다 이런 내용들을 내가 한 문제를 보고 그걸 꼼꼼하게 쭉 정리를 하시면서 써보시는 게 중요하다. 물론 이제 교재 많잖아요. 뭐 그냥 오픈된 교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교재가 있는데 그 교재가 모든 게 답이고 그 교재가 다 틀리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교재가 됐든 내가 이해한 대로 그 교재의 뉘앙스에서 요구하는 그대로 공부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최종 정리해야 될 목표 개수는 약 한 200개 정도가 가장 적정하다. 이거보다 뭐 더 많은 건 좋지만 더 많이 해서 괜히 부하를 늘리는 것보다는 핵심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200개 정도가 제일 좋다. 근데 이것도 어렵다 그러면 50개라도. 왜냐면 지금 50개 하고요. 왜냐면 또 2개월 있다 또 시험 볼 수 있잖아요. 2개월 있다 그러면 그때 또 50개, 100개 추가해서 그때 이제 150개가 되겠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합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50점이 넘는다 그러면 최대한 200개를 꼼꼼히 준비를 해서 이렇게 가실 준비를 좀 하시고요. 이 정리를 그 기출 문제를 했더니 50개가 안 된다 그러면 그 기본 이론을 좀 공부하시면서 내가 아는 기출 문제에서 50개라도 정리하자. 50개라도 쭉 정리를 해서 이것만이라도 틀리지 말자라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뭐 어떤 교재를 보시든 어떤 공부를 하시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희의 수도 스터디에서 준비한 이 강의 교재를 보면요. 어쨌든 이 이론하고 문제를 담아놓은 교재가 있습니다. 이론과 문제를 담아놓은 교재. 그래서 이거는 6년 동안 그 6년 동안 문제 중에 중복된 거 다 빼고 필요한 것만 한 200문제 정도를 수록을 했고요. 그거에 해당하는 이론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 2024년까지 이 중에 계산 문제가 있어요. 계산 문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산 문제는 한 문제가 무조건 나오거든요. 그래서 계산 문제를 쭉 추려보니까 약 한 50개 정도 되더라고요. 50개 중복된 거 빼고 이렇게 하니까 해서 이 중에 딱 50개 정도만 이 13년 동안 출제된 50개 정도만 이거를 추려서 이 교재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200개하고 250개에서 총 250문제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내가 혼자 공부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런 교재를 통해서 아니면 교재 가지고도 좀 어렵다 그러시면 동영상을 통해서 공부를 좀 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에 요거는 그냥
그 기출문제집입니다. 기출문제집. 그래서 이론은 그냥 해설, 그러니까 문제와 해설이 있어요. 문제와 해설로 된 교재고요. 그래서 2012년부터 2024년까지 문제와 해설을 좀 개편한 이런 교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교재는 우리가 이제 24년도 기출문제 중에 약 한 50% 이상 쓰실 수 있다. 자, 이런 분들은 요 교재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교재 가지고 내가 기출문제 이런 식으로 나왔네. 그래서 2012년부터 보시는 게 아니고 24년부터 거꾸로 이렇게 천천히 봐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내가 200개 문제에 대한 키워드를 쭉 정리를 하시면서 자, 공부를 하시는 걸 자,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리뷰를 해봤고요. 어쨌든 이제 시험이 아직 뭐 필기가 완전히 다 끝난 건 아니지만 시험이 한 달 열흘 40일 정도 남았으니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셔가지고 모든 분들이 자, 합격하시기를 자, 기원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